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recursive function, 우리말로 재기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함수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렵죠. 재기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영어로 recursive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재기라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다시 돌아오는 함수. 메인 함수에서 rec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런데 rec의 정의에 가보니까 rec는 호출됨이라고 출력을 하고 다시 rec를 호출해요. 즉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rec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rec를 호출해서 얘가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rec를 호출해요. 그러면 또 rec가 실행이 되겠죠. 그 rec를 실행하는데 또 여기서 rec를 호출하니까 다시 rec가 호출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끝이 안 나요.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죠. 마치 거울 안에 거울이 있는 것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재기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기 함수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지만 사실은 재기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돼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28번째 프로젝트로 리커시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커시브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stdio.h 이렇게 하고 메인 함수에서 rec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rec라는 함수를 호출하려면 이 호출하는 앞에, 그렇죠? 호출하는 앞에 함수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니면 함수의 원형을 써놓고 뒤에다가 써도 된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호출되기 전에 rec의 정체가 뭔지는 알아야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리턴 값이 없고 rec라는 함수 이름을 갖고 매개 변수도 없어요. 그런데 얘는 printf rec 호출 이렇게 쓰나요? rec 호출이라고 씁시다. rec가 호출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rec를 호출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rec를 호출하고 이 함수로 가서 실행을 하는데 이 출력을 하나 하고 다시 rec를 호출하니까 또 rec로 가서 또 출력을 하고 또 rec로 가죠. 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끝이 안 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렇죠. rec가 엄청나게 많이 호출이 되죠. 그래서 rec가 너무 많이 호출이 되니까 이거는 호출이 되다가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에러가 생깁니다. 이제 컴퓨터의 리소스를 다 잡아먹는 거죠. 너무 많이 호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rec를 호출하긴 하지만 이 rec를 호출해서 그 rec라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긴 하지만 그 호출을 무한정하지 할 게 아니고 뭔가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그래서 여기에 rec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 출력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이제 매개 변수를 보내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int n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d 하고 여기서 n을 써주죠. 어떤 값이 n을 호출을 했는데 n 그러니까 처음에 REC1이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REC에다가는 n 값을 하나 증가해 가지고 호출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REC2를 호출하고 그게 실행이 되면서 REC3를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무한히 반복이 될 거예요. 무한히 반복이 되다가 에러가 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계속 호출이 되죠. 이 n 값이 증가되면서 계속 호출이 되다가 어느 정도가 지나면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이지 않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제기 함수인데, 제기 함수라는 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호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그런 그 때가 있는데 이게 무한히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기 함수는 반드시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기 함수를 우리가 쓰려면 제기 함수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반드시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1, 2, 3, 4, 5까지만 5번만 호출을 하고 그 이후에는 호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정 이 REC n 플러스 1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if n이 작기를 5보다 작으면 REC n 플러스 1을 호출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1이 넘어가서 REC1이 호출됨이라고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5보다 작으니까 REC2를 호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4까지는 호출을 하고 5가 되면 더 이상 호출하지 않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제기 함수는 반드시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5까지 출력이 되고 이제 5가 n이 이제 5가 됐으니까 5보다 작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if문을 빠져나와서 더 이상 호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리커시브 함수의 사용법입니다. 제기 함수의 사용법. 자, 제기 함수로 풀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를 곱하는 거죠. 1부터 n까지를 곱하는 그 수가 n 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를 곱하는데 이만큼을 보면 이만큼은 1부터 n-1까지 곱하는 거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부터 n-1까지 곱하는 거는 n-1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는 우리는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이라는 속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어떤 팩토리얼을 계산하는데 팩토리얼이 안에 또 숨어 있네 라는 걸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성질만 찾아내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지 수학에서 점화식으로 문제를 풀듯이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팩토리얼 한번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그 단순한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고요. 컨트롤 KC 해가지고 코멘트로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걸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자. n 팩토리얼을 계산해보자.
자, 그래서 int n이라는 걸 선언을 하고 printf 정수 입력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값을 받아서 scanf %d 해서 얘를 n으로 입력을 받는 거죠. 왠지 scanf 스펠링이 틀렸어요. scanf인데 비주얼 스튜디오니까 scanf 언더바 s를 써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n 값을 받고 여기서 이제 팩토리얼을 호출합니다. 자, printf %d 팩토리얼 equal %d인데 이 %d 값은 첫 번째 %d는 n이고요. 두 번째 %d는 팩토리얼 n입니다. 자,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 fact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팩토리얼 함수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다 정의를 하죠. 정수를 리턴하는 팩토리얼 함수인데 정수 n을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끝나는 조건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우리가 1 팩토리얼은 1이라는 걸 알죠. 1 팩토리얼은 1이라는 걸 아니까 if n이 1이면 return 1 해주면 돼요.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return n 곱하기 fact n-1로 계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1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해줘. 그러면 n-1 팩토리얼을 계산하러 다시 1로 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3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3 팩토리얼을 계산하러 1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2가 됐으니까 2 팩토리얼을 계산하고 1 팩토리얼을 계산하다 보니까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0 팩토리얼 해볼까요? 10 팩토리얼 굉장히 큰 값입니다. 362만 8,800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바꿔서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for int i는 1 팩토리얼에서부터 i가 n까지 n 팩토리얼까지 i 플러스 하면서 이걸 반복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자고요. 1 팩토리얼은 2, 2 팩토리얼은 2 이렇게 찍겠죠. 실행을 해보면 10까지 계산을 해보면 어이구 이거 틀렸네요. 자, 뭐가 틀렸나요? 이게 i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i 팩토리얼 여기도 i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실행을 하면 자, 10까지 1 팩토리얼은 2, 2 팩토리얼은 1에다 2를 곱하니까 2죠. 3 팩토리얼은 2에다가 3을 곱하니까 6이고 4 팩토리얼은 거기에 4를 곱하니까 24, 5 팩토리얼은 120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1서부터 n까지 곱해도 되지만 팩토리얼은 이렇게 팩토리얼 안에 팩토리얼이 숨어 있구나 라는 그 재기적인 특징을 찾아낸다면 이건 재기 함수를 써서도 쉽게 프로그램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팩토리얼 계산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한번 다음 거 보죠. 자, 팩토리얼을 지금 계산하면서 끝났는데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피보나치 수열도 한번 만들어 보죠.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하나 새로 솔루션 하나 프로젝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에 029 피보나치
피보나치라고 쓰고요.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stdio.h. 자, 여기다가 한번 코멘트를 써볼게요. 피보나치 수열. 한글로 쓸게요. 피보나치 수열. 이건 어떻게 생겼죠? 처음에 1, 두 번째 1, 1항과 2항은 1이고 3항서부터는 앞에 두 항을 더해준 값이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3, 5, 그 다음에 3 더하기 5, 8, 그 다음에 5 더하기 8, 13, 그 다음에 21,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피보나치 수열 계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생긴 건데,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항과 2항은 1, 3항 이상일 때는 3항 이상일 때는 이상일 때 n항은, 그렇죠? n번째 항은 그 앞에 있는 항과 그 앞에 있는 항을 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n-1 와 n-2 항의 합이에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프로그램을 하면 피보나치 수열을 리커시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수를 리턴하는 피보나치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피보라고 하겠습니다. n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자, 피보나치 수열이 if n이 1이거나 n이 2이면, 그렇죠? 그러면 리턴 1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턴 뭐가 됩니까? 피보나치 n-1 더하기 피보나치 n-2가 된다.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처럼, 자, printf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canf에서 정수를 읽어드리는데 n으로 합시다. 그럼 여기에 int n을 선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n항을 계산을 하면 되죠. 피보 printf %d 항은 %d 값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n항과 피보나치 n항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일단 시작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시작 프로젝트 시작해가지고, 얘가 정수로 내가 11, 2, 3, 8, 13 뭐 이렇게 되죠. 7번째 항은 1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1항서부터 n항까지를 출력하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문을 써서 i는 1항서부터 i는 n항까지 출력을 해줘. 이렇게 하고, 요거를 i로 바꾸면 n항까지를 다 계산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5항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 2, 3, 5, 8,
그 다음에 13, 2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이 피보나치도 요 특징만 알면 우리 알고리즘의 피보나치는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1항과 2항일 때는 1, 그 이상일 때는 n-1항과 n-2항의 합. 요 특징을 알면 그대로 프로그램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운 피보나치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다시 피보나치를 호출한다. 자기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한다. 이게 이제 재기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이 재기 함수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기 함수에 대한 얘기, 이거는 이제 많은 예제들이 있어요.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많은 예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뭘 설명하고 있냐면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배열이 있는데 함수를 호출하는데 배열을 가지고 호출하자. 그래서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을 출력하는 함수 print array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출력하게 하자, 이 얘기죠. 그럼 이제 얘는 출력하는 함수 print array, 호출을 할 때 배열의 이름으로 호출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 배열이 이 여기서 보내준 array가 배열의 이름이다라고, 정수 배열의 이름이다라고 여기서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프로그램 해보면 30번째 프로젝트로 만들겠습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30번째 프로젝트로 프린트 어레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dio.h라고 쓰고요. 메인 함수 안에서 정수 배열 하나를 선언을 했어요. int array 이건 4개짜리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10, 20, 30, 40 이렇게 4개의 값을 갖게 하겠습니다. 얘를 출력을 하는데 print array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a를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print array 함수에서는 얘는 이제 void 함수가 될 거예요. 리턴 값이 없으니까 출력만 해주고 끝나니까 void 함수인데 print array이고, 얘는 매개 변수 받은 게 정수 배열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정수 배열이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니면 정수 배열 4자리짜리 정수 배열이야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정수 배열을 내가 보내줬어. 그리고 나서 for 여기서 printf %d 한 줄씩 띄어서 출력을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AI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매개 변수로 배열을 쓸 때는 배열의 이름만 넘겨주고 받을 때는 그게 배열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10, 20, 30, 40 출력이 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b라는 int b라는 게 있는데 얘는 5개짜리예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5개의 값을 갖는 배열이 있는데 얘도 출력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프린트 어레이죠. 그러면 얘는 b가 여기에 4까지가 아니고 얘는 5까지 5보다 작은 동안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수도 같이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얘는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것을 여기서 int n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n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바꿔서 출력을 하면 이 원소의 개수가 다른 예를 들면 얘는 뭐 8개라고 하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짜리도 찍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소의 배열에 원소의 개수를 같이 보내주면 이 프린트 어레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을 다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 이걸 이렇게 할게요. 한 칸만 띄워주고 다 끝난 다음에 줄 바꿈을 해주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4개짜리는 4개짜리 이렇게 출력하고 8개짜리는 8개짜리 이렇게 출력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함수의 배열을 매개 변수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딱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A라는 것은 이게 지금 A가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배열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었죠?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이 저장된 첫 번째 원소의 주소다 그랬어요. 첫 번째 원소의 주소니까 얘는 주소값이란 얘기예요. 주소값을 받는 거니까 얘는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A 배열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포인터로 A 이렇게 별표 A라고 써줘도 마찬가지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얘는 A가 정수의 주소야 정수용 포인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줘도 똑같이 프로그램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A의 배열 표시를 해줘도 되고 포인터 표시를 해줘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배열의 값을 바꾸고 싶다라고 해보죠. 예를 들면 이제 배열의 값을 바꾸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change array 해가지고 a, 4 이렇게 해서 change array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void change array 해가지고 int 배열 a 인데 얘는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배열의 값을 나는 이거에 지금 현재 있는 값에 2배씩으로 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 for int i는 0부터 i가 n까지 그렇죠. 현재 있는 값 ai의 값을 곱하기 2배씩으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자고요. 얘를 프린트 array a를 4로 출력을 해보면 그러면 얘는 값이 2배씩으로 늘어나서 출력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10, 20, 30, 40이었는데 두 번째 change array 한 다음에 프린트를 했더니 이제 2배씩으로 늘어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배열을 넘겨줄 수가 있다 이 얘기고요.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원 배열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2차원 배열의 그 두 번째 매개 변수가 2차원 배열로 선언이 돼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언이 되고 얘도 만약에 포인트로 한다면 포인터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도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제기 함수 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매개 변수로 보내는 거 했는데 실습 시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